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 안내 연수를 맡은 울산 강남고등학교 교무부장 김상환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안내할 자료는 먼저 2024학년도 신입생 안내,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신입생 교과서, 울산 강남고 학생 기본생활 수칙, 신입생 3개년 교육과정,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 그리고 진로 진학 관련된 안내, 마지막으로 신입생 등록 포기원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학년도 신입생 안내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은 1월 30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아래 나와 있는 네이버 주소에 있는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의 소속 학교, 성명, 학번, 등록 여부, 본인과 보호자 연락처, 특이사항 등을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폼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현재 어느 중학교 소속인지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학번도 기록해 줘야 됩니다. 이 중학교와 학번을 기록해 줘야 되는 이유는 동명이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적고요. 우리 학교 등록 여부를 표시를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대부분은 등록을 희망함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서 우리 학교 배정이 되면 안 되는 경우는 해당 중학교에 문의를 하시면 여기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안 오게 될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에서 교육청에 문의해서 안 되는 경우, 이때가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유학이라든가 기타 사유로 중학교 졸업 이후에 고등학교 진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타 시도를 전출해야 될 경우, 그러니까 울산 A중학교에서 지금 졸업하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부산이나 서울 등의 학교로 갈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등록 포기를 해 주셔야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반배정할 때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까먹지 말고 여기 나와 있듯이 등록을 대부분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포기한 경우는 다시 정리해드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폭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우리 학교로 배정되지 않을 경우, 두 번째는 유학 등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 세 번째는 타시도 전출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등록 포기만 체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학교로 오셔서 서류를 받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무실에 오면 등록 포기원도 있으니까 이것까지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5번, 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과 연락이 가능한 보호자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는 쌍둥이일 경우에는 같은 반, 특히 일란 쌍둥이일 경우 같은 반에 있으면 서로 구분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쌍둥이여서 다른 반을 원할 경우, 이럴 경우는 여기다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반 배정을 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맞춰서 우리 2월 2일까지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식은 우리 3월 4일 날 10시에 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10시에 오는 것이 아니라 9시 반까지 해당 교실에 입실하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교실은 본관 3층에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복장은 교복이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실내화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내화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입학 첫날에는 교과서 등이 배부되므로 책가방까지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1학년 반편성은 2월 27일 1시 이후에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게시되는 내용은 입학식 당일날 우리 학교 정문 쪽에 게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 중에서 입학식에 오시고 싶은 분은 10시까지 강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입학식 후에 수업은 4시 반까지 정상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교복 구입은 우리 학교 교복은 스마트 공업탑점에서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은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치수 측정을 완료하셔야 정상적으로 교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겠지만 네이버 온라인 예약을 통해서 방문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학 일정을 한번 보면 우리 1월 30일 날 우리 학교로 배정되는지가 발표가 됐을 거고요. 지금 유튜브로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여러분들 의문이 나는 내용은 유튜브에 글을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복 부분은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스마트 공업탑점에서 하시면 되고요. 등록은 2월 2일까지 아래 나와 있는 네이버 폼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편성 발표는 온라인으로는 2월 27일 1시 후에 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3월 4일 학교 게시판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입학식은 학생들은 9시 반까지 교실로 입실하면 되고, 그리고 실제 행사는 10시입니다. 혹시 참여가 하고 싶은 학부모님께서는 10시 학교 강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학식 당일날 수업은 4시 반까지 이루어집니다. 기타 문의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아래 전화번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강남구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주간 교복 공동구매 관련돼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교의 학교 주간 공동구매 지정업체는 스마트 공업탑점입니다. 우리 학교가 이번에 입찰 통해서 교복과 관련돼서 금액은 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9만 원 정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희망하는 물품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니까 거기 맞춰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30만 원 초과할 경우는 일부 본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스마트 공업 답점의 위치고요. 무작정 방문하지 말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예약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스마트 공업답점을 검색한 뒤에 예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니까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일요일 영업하니까 맞춰서 교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 않다고 합니다. 주차장은 업체 뒤편에 여천천 공유 주차장이 있으니까 여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스마트 공업답정 2번호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신입생 교과서 안내입니다. 우리 신입생 교과서는 3월 4일 입학식이 끝나고 나면 교실에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총 이렇게 12권이고 교과서는 무상으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울산 강남고 학생 기본생활 수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우리 등교 시간은 8시 25분까지고 8시 25분에 교실에 입실해야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시 반이 되면 담임쌤이 교실에서 바로 출석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여유롭게 생활해서 8시 반쯤에 복도라든가 올라오게 되면 1초라도 늦으면 전반이 동일하게 지각처를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와 다르게 고등학교는 여러분의 생기부가 대입에 반영됩니다. 옛날 말로 하면 무단, 요즘 말로 하면 미인정 지각이 될 경우는 지워지지도 않고 대입뿐만 아니라 앞으로 졸업 이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꼭 8시 25분까지 교실에 입실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전반 동일하게 적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유가 있든 늦게 되면 지각이 표시가 될 것입니다. 등교 후에는 안전을 위해서 교문 출입이 통제됩니다. 학생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담임 선생님과 협의하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만 외출이나 조퇴 등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만약 교문 밖으로 나가실 경우는 앞에 말한 대로 미인정 처리가 됩니다. 미인정 지각, 결석, 결과, 조퇴 등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입학 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가입학한 신분이므로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 입학 후에 징계 처리를 받게 됩니다. 특히 뒤에도 말하겠지만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 때는 모든 대입에 다 반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의 각종 학생 생활 규정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888번 게시글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의복장 관련 학생 생활 규정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실외와 실내화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입학식부터 여러분들이 실내화를 준비하는 게 편한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로 실내화를 준비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각자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3개년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통과된 내용이고 중간에 수정은 가능합니다. 의미를 좀 보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 나눠져 있고요. 예를 들어 1학년에 1학기에 국어를 3시간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수학은 4시간 듣고요. 영어는 3시간 이런 식으로 1학년은 학교 지정 교육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특별한 선택 없이 단위수에 맞춰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학년부터는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 학기별로 과목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의 국어는 문학을 전원 학생이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독서를 듣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특이한 점은 2학년 때부터는 여러분이 학생 선택을 하게 됩니다.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 영어권, 문화 이 과목 중에서 2과목을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고 1학기에 예를 들어 합법과 작문을 선택했다면 1학기에 2시간, 2학기에 2시간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2학년 때는 총 5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3학년 때는 학교 지정 선택 과목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무려 8과목이나 선택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담으로 좀 가르쳐 드리면, 저희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등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와 다르게 대부분의 과목이 상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상대평가란 건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상대적 위치, 다르게 말하면 등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9등급 체계를 이루고 있고 1등급 4%, 2등급 11%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에 따라 나눠집니다. 그러면 1학년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이 같이 듣게 되지만 2, 3학년 때는 선택 과목 때문에 학생들의 그 과목 선택 숫자가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명 입학했다고 치면 1학년 국어 때는 1등급이 4%니까 1등부터 8등까지는 1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2등급이 11%까지니까 9등부터 22등까지는 200명을 가정했을 때 2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2학년 때 예를 들어 A라는 친구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다고 하면 가정에 100명이 만약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 선택했다면 1등급은 1에서 4등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1학년 때 8명이 나왔던 게 인원수에 따라서 숫자가 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2등급, 3등급 숫자도 주니까 가급적이면 1학년 때부터 내신 등급 관리를 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당된 학생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파일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초기에 신청하는 게 좀 더 여유로울 것 같습니다. 자, 2024학년도 진로 진학 관련돼서 간략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겠지만 수시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곧 내신 등급과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고 정시는 수능 중심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 생활과 연관이 좀 강한 것은 수시 전형이고요. 수능과 관련돼서 좀 영향이 더 큰 것은 정시 전형이 되겠습니다. 수시가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고 하는데 학생부 중심 전형을 다시 쪼개게 되면 내신 등급을 중요시 여기는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중심, 그러니까 정성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주된 전형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명확히 나눠졌습니다만 최근 상위권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학생부를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내신 등급 말고도 학생부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수능 최저 등급이란 것도 있기 때문에 내신 등급 그리고 학생부 수능을 모두 신경 쓰는 게 대입에는 유리한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4년 예고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현재 고1 학생과 중3 학생은 대입 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교육 과정이 여러분들은 2015 개정 교육 과정 대상이라서 현재 2, 3학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3 학생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되면서 교과 내용도 다르고 과목도 다르고 가장 큰 특징이 수능 등급 체계 자체가 바뀝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무사히 졸업해서 재학생으로서 대학 가는 게 큰 혼란을 줄이는 길입니다. 만약 졸업생이 돼서 흔히 말해서 재수를 할 경우는 지금 중3과 많이 체계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4년 예고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2학년 4월 30일경에 발표되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입니다. 이것은 각 대학에서 어떻게 모집하는지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려고 한 대학의 특징이라든가 전형 방법은 고3 때 발표되는 게 아니라 4월 말에 발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매번 보이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표한 대학이 있다면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바로 위에 학년까지 발표가 됐을 테니까 그걸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입 전형별 요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수시는 그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이 주로 되어 있고요. 정시는 수능 전형입니다. 학생교과 가장 핵심 전형 자료는 교과 성적 내신 등급이고요. 그 외에도 일부 대학 제가 아까 말했지만 서류평가 수능 최저 보는 대학 있습니다. 주로 상위권 대학입니다.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학생부를 보고요. 일부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봅니다. 논술은 논술이 핵심 자료고요. 일부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지만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좀 이름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 경쟁률 100대 1이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전형이 있습니다. 수능 전형은 여기 교과가 적혀있긴 하지만 대부분 수능 성적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집 시기에 따라 보면 9월 달에 수시 모집을 하고요. 3학년 9월 달이겠죠. 그때는 총 6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6번이란 건 전형 개수를 얘기합니다. A 대학에 예를 들어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한 번 지원하고 그리고 A 대학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고 A대학의 논술, 실기 시저까지 전형을 지원하면 A대학에 총 4개의 전형을 지원한 겁니다. 따라서 6번 중에 4번을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시는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모집하고 군별 3회입니다. 수시랑 다른 점은 가군, 나군, 다군에 있는 대학의 전형을 지원하는 것인데 실제 3번이어야 되지만 다군의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군, 나군 중심으로 전형을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수시 정시를 모두 모집 못했을 경우는 2월 20일 전후에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특별한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학교생활 기록부 대입 반영이 조금 예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비교과 영역인데요. 비교과 영역을 보시면 예전에는 교회 봉사, 그러니까 학교 밖 봉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학교 밖 봉사가 가능하긴 하지만 학생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는 봉사활동은 오직
교내 봉사만 기록됩니다. 따라서 학교 내 봉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상 경력은 이제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요. 독서 역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독서 같은 경우는 독서 항목이 보이지 않지만 요거는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든가 또는 뭐 동아리 그리고 뭐 학생부 맨 끝에 있는 종합의견란 등의 독서를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독서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전체적으로 보시면 대입 수시전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자기가 교과전을 가더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항목이 있지만 위에서 보다시피 교과가 더 강조되는 추세고 비교과는 조금 주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교과 부분에서 차이가 학부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과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능력 같은 정량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적혀 있는 위에 부분에 적혀 있는 글들, 그 정성적인 부분이 반영되는 평가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3월 달에 입학하면 우리가 3월 달에 동아리 정하잖아요. 또 그리고 각종 학교 동아리들, 봉사 도우미들 3월 달에 보통 많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 부분 3월 달부터 정해지게 되니까 신경 좀 쓰면 좋고요. 자율활동에서 반장 같은 경우는 여기 적히거든요. 반장도 3월을 뽑죠. 그래서 3월부터 비교과 영역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학과 동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신 등급 중요하죠. 내신 등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중간고사가 4월 말 5월 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3월 달에 좀 정신없이 보내고 한 달 정도 뒤면 다시 중간고사를 치게 됩니다. 따라서 중학교 때보다는 조금 더 학업에 신경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고교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교과 활동입니다. 어,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활동해도 내신 등급이 안 좋을 경우는 어, 아무래도 선발된 전형에서 대입 선발에서 봤을 때는 불리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퍼센테이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우리가 그 1등급부터 9등급이 있는데 음, 예를 들어 1에서 9등급 있죠. 1등급이 이제 4%, 그 다음에 2등급이 11%, 3등급이 23%, 4등급이 40%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0%까지고요. 그리고 7등급이 거꾸로 해서 77% 되겠죠? 77, 89, 96, 100%입니다. 여기 퍼센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학교에 딱 중간을 한다. 그럼 50%겠죠? 50%는 5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중간 또는 전교에서 중간 한다는 게 등급상 봤을 때 그렇게 높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전체 학생 2%를 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학년 때 전체 학생이 다 들으니까 A란 과목을 다 듣게 되니까 1학년 때 성적이 중요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음, 아까 말했듯이 국어라는 과목은 모두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만약 입학 인원이라면 아까 말했듯이 뭐 4등급까지가 80등까지가 4등급이 되겠죠. 근데 만약 2학년 되면 이제 예를 들어 과학, 사회 과목은 특히 많이 선택이 나눠지잖아요.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만약 선택했는데 지구과학 인원이 50명밖에 선택을 안 했다라고 만약 가정할 경우는 50명이기 때문에 20등을 해야 4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인원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입 미반영 항목이 있긴 하지만 독서는 특히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독서 항목에는 기재가 안 되지만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나 기타 등등의 독서를 많이 다 녹입니다. 따라서 방학이나 또는 학기 중에라도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입 전형은 아직까지 여러분 때는 특별한 거 발표가 된 게 없는데 확실시 되는 거, 특히 큰 변화가 있는 거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상 대입 반영 부분인데 2025학년도부터 현재는 이제 고3 학생이죠. 고3 학생한테 147개 교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2 학생에 해당되는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전형, 모든 단에서 다 반영입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이 발생해서 학생부 기재될 경우에는 대입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절대 이쪽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신입생 중에서 마지막으로 등록 포기를 할 경우에는 등록 포견이 우리 학교 2층 교무실에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 와서 이걸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입생 안내를 했습니다. 무사히 등록하고 이런 걸 해서 우리 3월 4일 날 즐거운 마음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